안녕하세요, 진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대 중반인 진구치 구독자님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신 건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안녕하세요, 27살 구독자입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 보험을 최근 다 가입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 보험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지하고 다시 괜찮은 보험으로서 가족들 거 가입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이 늦었습니다. 혹시 기존 가족들의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왜냐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좀 잘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또, 잘 된 것인지 잘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합리적인 보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무조건적인 해지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시기를 보험사에는 내일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되고 신규로 보험 좀 들고 싶어서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아마 보험 청약 철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심을 좀 많이 하신 케이스더라고요. 전화 통화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아버님께서 가입을 하신 이 보험 내용 사항을 한번 이제 좀 보고 이제 본인이 가져갈 보험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많이 좀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진코치를 찾아주시게 되었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금액으로 좀 설계를 받고 싶은데 어떤 것을 빼고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해지를 하고 친구치님한테 설계를 받고 보험 가입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를 넣어야 되고 뭐를 빼야 될지에 대해서 막 그런 뭐 셀프 설계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어떤 담보들이 나은 담보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좋은 내용 사항인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생에 걸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이 바로 본인의 보험 증권이거든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평상시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가 내 보험 한번 좀 봐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보험을 알아보다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한번 유튜브라도 찾아봐야겠다 찾다가 아마 저를 발견하신 분도 있고 나 좀 잘못 가입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험 가입 당연히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원했는데 본인이 그냥 딱 확고하셨던 거죠. 나는 이거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 청약처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청약처를 진행하시고 제가 신규권 내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앞전에 상담 대기팀이 6팀이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보험 해지했습니다. 혹시 오늘 상담은 힘드나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실비는 갖고 있고 저건 통합보험에 대해서만 좀 상담을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비도 없고 신용정보 조회를 좀 해보니까 실비도 없고 통합보험도 아예 없었던 아예 다 철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좀 당겨드려야겠네요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규로 봐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구성해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월급이 한 250 정도가 되는데 한 7, 8만 원 선에서 합리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분 것만 오늘 설계드리면 될까요? 이제 가족분들 거는 왜냐면 아버님 거 포함해서 네 4인 아빠 엄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랑 본인 누이 거 이렇게 네 4인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친누나는 일하고 있어서 점심 이후에 해약한다고 말했다더라. 부모님 거는 일단 집에 가서 잘 설명해서 해약하고 친구님께 가입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 것만 먼저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요거 실손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실손과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실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단독 의료 실손 보험 또 다른 말로는 착한 의료 실손 보험이란 말로 쓰죠. 그거로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혹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실비 6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나는 실비 8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험의 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주 계약이 사망보험이거나 아니면은 주 계약이 상해 후유장애 혹은 어떠한 것들은 상해 고도 후유장애, 상해 사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플러스로 해서 특약으로서 실손 의료비 특약 혹은 종합 특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그 보험은 실손보험이 아니라 통합보험 안에 실손의료비 특약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의 20대 중반이든 2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아니면 30대 초반이든 여러분들의 실손 보험료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6만 원짜리 실손 갖고 있는데 그럼 내 실손 좋은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입된 시기에 따라서 뭐 2008년 이전에 있어서는 이제 뭐 5년 갱신형에 자기부담금 하나도 없이 5천 원만 내게 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3년 갱신형에서 급여 비급여가 10%만 제한다라든지 아니면 1년 갱신형에서 10% 20%가 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것은 비급여 3종에 대해서 도수치료, MRI, 그다음에 주사료에 대해서는 30%를 제하고 횟수 제한이다라든지 그 군집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군집에 대해서 그럼 군집별로 그때의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성별이라면 같은 이 실손 보험료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군집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은 군집에 같은 나이에 같은 직업 급수에다가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근데 이 사람은 6만 원, 이 사람은 15만 원짜리 실비를 갖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동일한 실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가입하는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1억에다가 뭐 이제 상해 의료비 특약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딱 질병 3천에 상해 3천 그다음에 뭐 20, 20 이런 식으로 외래 20,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겠죠. 완전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갔다면 이 보험료는 달라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을 좀 길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이 실손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만 원짜리 갖고 있다, 8만 원짜리 갖고 있다, 좋은 거다 아니란 것이죠. 다 동일한 조건으로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장 보험료로서 옳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그 증권 사항에선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보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한 번에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을 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코치만 이렇게 막 뭐 좋은 소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좀 일 잘하시는 설계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자문을 구하란 말이에요. 제가 가진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딱 했을 때, 이 사람 잘 나한테 알려줬다, 잘 못 알려줬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요즘 지금에 있어서 실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말로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냥 실손보험인데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냐면 갱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갱신 실손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왜 저렴하느냐? 자기 부담금에 대한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조금 더 지운 거예요. 왜 조금 더 지웠냐? 자, 내용부터 봐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비급여 3종이라고 불러요. 비급여 3종. 뭐가 들어가 있냐? 도수치료, 주사료, MRI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을 했고, 금액을 제한을 했고, 자기부담금을 더 지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도수치료. 한 번에 끝나나요? 안 끝나요. 여러 번 이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도수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비급여 주사료, 비타민 주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 몸을 좀 취약해서 내가 좀 과로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저 좀 수액 좀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비급여 주사료 있죠.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서 MRI 촬영, CT 촬영도 아니고 바로 MRI 촬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실손 의료비 특약으로서의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누가 조장을 한 거냐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조정을 한 거예요. 실손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손 갖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실손 보험이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을 발생을 많이 안 시킬 때는 이걸 이렇게 하시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비즈니스를 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좋은 치료를 하기도 했지만. 자, 근데 요게 무분별하게 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부담이 없거나 자부담 10%밖에 없었을 때. 그러면 지금도 이거를 많이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손해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칼을 빼드린 거예요. 자, 실손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이걸 딱 얘기한 거예요. 실손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갱신 심하다 인상률도 낮추고 실손보험료 자체도 낮추겠습니다. 다만 손해율이 큰 이것에 대해서는 좀 특약형으로 만들어서
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횟수 제한도 아예 둬버리고 자기 부담금도 높여버려서 아예 요것에 대한 손해율을 미리 낮춰서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상해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 그다음에 통원 의료비에서 처방 조제 같은 것들 요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여기 도수치료, 주사료, 그다음에 MRI. 자,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인이거나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 무분별하게 도수치료 하나요? 무분별하게 주사 맞아 이 비급여 주사를 맞아요? 무분별하게 MRI 찍나요? 아니란 말이죠.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현재 착한 실손이 좋다, 착한 실손 나쁘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나에게 적합한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옛날 실손, 뭐 예를 들어서 질병 1억짜리에다가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본인이 그것을 충당할 여력이 되신다면 일단 가져가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 전환용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심사를 받지 않고 현재 이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렴한 내용으로. 당장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충당을 가능하다면 그 실손보험료 그냥 계속 내면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착한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바꾸라.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은 그냥 애초에 다 해지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실손을 새로 가입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딱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료가 얼마가 나와요? 9,475원, 26세예요. 93년생인 남성분이고 직업은 1급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주겠죠. 질병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 금액으로 실손비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외래통원 25만 원, 약제비는 5만 원. 똑같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25대 5. 자, 여기다 비급여 3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횟수 제한, 그다음에 금액 제한, 이런 식으로만 써줄게요. 그래서 자부담 30%. 자, 횟수 제한, 금액 제한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수 치료는 350, 비급여는 250, 그다음에 MRI는 300만 원. 내용상을 한번 봐볼게요. 내용을 한번 봐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도수 치료 봐볼게요. 도수 치료, 체증압 치료, 증식 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어요. 1회당 2만 원 혹은 보상 금액이 30%, 2만 원에서 2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거죠. 대부분이 30%예요. 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한 부위당 10만 원을 받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곳은 아예 20만 원을 받아버리는 곳도 있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만 원의 30%는 얼마야? 3만 원이죠. 3만 원과 2만 원 중에 큰 돈 얼마야? 3만 원이죠. 그럼 2만 원이 발생하는 일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0%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3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제한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1년 단위로 1년 단위 평생 아니에요.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도수치료나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50회 250만 원, 여기도 MRI 같은 경우에서는 1년 단위 연간 300만 원. 왜냐면 이건 횟수를 해봐라 여러 번 찍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한도 금액을 딱 걸어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알게 되면은 뭐 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하니까는 9,475원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럼 월납보험료 요거를 이렇게 써줘 볼게요. 실손을 9,470원. 왜냐하면 메리츠 같은 경우는 원 단위는 절삭하거든요. 그래서 9,470원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험을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다가 보험료 납입 면제형으로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까 2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저한테 7, 8만 원 정도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30년납 굴세 만기로 해서 보장 내용 사항 잘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줬는데 막 여러 가지 대화가 좀 이루어졌어요. 20년 납 혹은 25년 납 8세 만기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는 81,440원에 25년 납 90세 만기로 결론을 지어진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는 거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억 원을 들어가셨고요. 1억 원을 넣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 사망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넣어 드렸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제가 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넣어드리고 싶어서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사망보험금을 어린 나이든 나이가 조금 있으시던 정기보험의 형태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 상해 사망 25년 30년 만기로 해갖고 하게 되면은 1,350원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요. 월납보험료가. 이거를 만기 자체를 뭐 90세 만기든 가져갈 수 있어요.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근데 딱 납입하는 기간 내에서만 딱 원하시는 그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 어떤 설계사님은 또 그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종신보험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뭐 60세 해야지, 70세 해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니즈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방안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그 설계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에요. 저도 제가 맞다고 절대 잘 못해요. 맞는 거는 없어요. 정답은 없다고요. 니즈에 따라서 거의 적합하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오만해지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질병 사망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달아줄게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4,250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30년 이것도 30년간만 보장을 딱 진행을 하는 거다. 근데 26세니까 플러스 30년은 몇 세예요? 56세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설계를 한 거냐면 이분이 자녀를 나중에 이제 좀 결혼을 하시겠죠. 자녀를 갖고 자녀가 출산을 하고 나서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출가를 하기 전까지 그 정도까지 딱 사망보험금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반영을 딱 해드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넘어가 수술비보단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원래는 진단비부터 이렇게 쭉 갔었거든요. 근데 수술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이요. 어떠한 상해, 어떠한 질병이든 수술비가 50만 원, 30만 원인데, 자, 메리츠에서 나온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종수술비예요. 종수술비. 땡땡이 종수술비가 아니라 1종부터 5종까지 원래 생명보험협회에서 딱 만들어낸 그 종이 있어요. 1종부터 5종까지. 1종이 제일 낮은 거, 5종이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이 제일 낮은 것에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종으로서 딱 구분을 했는 것이 생명보험의 고유적인 특약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손해보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손해보험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가 있었어요? 뭐 16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34대 질병 수술비, 62대 질병 수술비, 64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처럼 몇 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종수술비를 출시를 한 거죠. 메리츠에서 이렇게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들 것이다, 안 만들 것이다? 아마도 만들지 않을까.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종수술비가 좋은 거는 보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것에 대해서 이거는 종수술비는 이렇게 되고 몇 대 수술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럼 종수술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근데 이 종수술비와 뭐 64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결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종수술비로서 딱 설계를 딱 해드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다가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죠. 합산하게 되면은 50만 원에서부터 총 받을 수 있는 게 5종이 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포함해서 53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내용 사항이고 암수술비가 따로 여기다가 설계를 넣어드리지 않은 이유는 5종에 포함이 돼요. 암수술비가. 그래서 암수술비는 500만 원 이렇게 530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그다음에 상해 1종 70만 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상해 5종 1천만 원이니까는 1천 1,050만 원이죠, 여러분. 그쵸. 1,0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혈관 질환 수술비. 자,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여기서 3조에 해당돼요. 종수술비에서는. 그럼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제가 또 1,000만 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넣어드렸어. 둘이 합산을 해서 얼마예요? 1,100 집에서 30만 원 있으니까 30만 원. 요렇게. 요거까지. 심혈관도 1,130만 원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 수술비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가 나왔죠. 3%부터 100%까지. 자, 그러면 일반 질병 후유장애가 얼마를 설정했냐? 3천만 원 설계를 했는데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질병 고도 후유장애. 고도 후유장애도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넣어드리는 추세거든요. 자, 고도 후유장애가 뭐냐면 거의 못 받으니까는 뭐 이렇게 안 넣어주지 않느냐. 근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니즈를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 고도 후유장애 뭐냐면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의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에 최초 1회
가입 금액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정말 질병 고도 후유 장애 80% 이상은 정말 뭐 투석 아니면은 그 이상의 전제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일 때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설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5천만 원 설계하는데 현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865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같이 넣어드렸다. 그러면 제가 질병 고도 후유 장애 후유 장애 진단비 해서 5천만 원. 근데 이게 단순히 5천만 원이 아니라 위에 있는 후유 장애 진단비랑 같이 지급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질병 일반 질병 후유 장애가 3에서 100%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얘 일반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최초 1회 지급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최초 1회 지급이죠. 최초 1회만. 그래서 그 차이점 좀 아셔야 돼요. 얘는 회당 지급이고 쟤는 최초 1회 지급이다. 상해 후유장, 상해 고도 후유장 일부러 안 넣어요. 왜? 3에서 100% 이렇게 넣어도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억 원 넣어도 3,600원밖에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이 암 진단비예요. 표준 적정 금액 3천만 원 정도. 자, 250만 원 월급 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봉이 대략적으로 한 3천에서 3,500 사이 정도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암진단비를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1년에 연봉 정도로 넣어드리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은 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긴 한 거예요. 왜냐? 일단 여러분들 병원비 같은 경우에서는 1차적으로 산정특례를 받게 돼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줘요. 거의 8, 90%를 지원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영실손으로 갖고 있으면 민영실손에서 또 제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더 좋은 치료라든지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필요한다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얼마예요? 3천만 원 설계를 딱 해드렸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소외감이거든요. 아주 작은 거. 4대 유사암이 있어요. 갑기경제라고 하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있는데 제자리암은 옛날 말로 상피내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4대 유사암이 있죠.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해준다. 옛날에는 3천만 원이 웬 말이에요. 올해 2월 이전에서는 3천 곱하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20% 아니면은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은 갑상선암일 때 원래는 300만 원 받을 거를 지금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손해율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져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가입을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메리츠에서 또 갖고 있는 게 갑상선 초기 제외 진단비인데 사실상 갑상선암 초기 제외 진단비라든지 전이암 진단비가 되게 이슈가 되게 또 7월에 되고 있거든요. 보험료가 싸니까 되게 좋은 거는 맞아요. 당연히 되게 좋은 거 특히 여성분들에게 남성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390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넣어주자. 이렇게 상황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해드리지 않아서 일반암 진단비로서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있죠.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설계를 하잖아요. 일단 써줄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얘 1,000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얘가 모두 포함하면 이미 진코치 이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다 포함시켜요. 그럼 무슨 말이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설계하면 얘도 1,000, 얘도 1,000, 얘도 1,0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뇌졸중 진단비를 1,000만 원 설계하게 되면은 뇌졸중 진단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서 2,000이 되고 뇌출혈 진단비 당연히 2,000이 되는 것이죠. 급성심경에서 똑같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이 자동으로 급성심경에서 반영이 됐으니 급성심경에서 진단비 1,000만 원 더 넣게 되면 얘가 2,0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쟤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 322예요. 3대 질병 진단비를 322로서 마련을 하는데 암진단 같은 경우에서는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3천 정도로서 마련을 하고 뇌와 심장 관련돼서는 2천 정도를 마련을 하되 밑에 있는 것처럼 수술비로서 좀 더 크게 마련을 좀 합리적으로 해라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보험료도 이게 무시가 못하거든요. 보장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보험료라는 것도 적정에 맞춰야 되니까 지금치는 암진단 3천에 뇌, 심장 2천, 그다음에 수술비로서 좀 보완하는 이런 형태 좀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제 말이 조금 빨라도 슬로우로 이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골절 관련된 내용이에요.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치아 깨지는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잠깐 50만 원 진단, 50만 원은 지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 5대 골절이 뭐가 포함되는지 한번 봅시다. 5대 골절에 대해서는 자, 5대 골절 머리, 목, 흉추, 유추 및 골반, 대퇴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오는 척추 관련된 내용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퇴골은 여기까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준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일반 진단비도 당연히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수술비 관련되는 것도 당연히 50만 원에서 여기도 200만 원 했으니까 250만 원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내원비. 제가 응급실 내원비는 제가 요즘에 꼭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도 웬만하면은 딱 넣어드리거든요. 응급실 내원 특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급실 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장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밤에 갑자기 응급실 갔을 때. 그러면 실손에 대해서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응급실 특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응급실 내원비가 있다면은 5만 원이 정액 보상이에요. 지급이 되는 거죠. 응급실 내원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1억 원이 들어갔죠. 자부담이 이게 2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지코진님, 요거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네요. 3년마다 갱신되는데 보험료 인상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배상에 관련된 것은 질병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보험률에 많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이 갱신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인상되는 건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440원이다. 자, 필수 진단 보험이 얼마라고요? 81440. 질병 필수 진단 보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랑 합치게 되면 한 9만 원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된다. 요거는 없애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운전자 관련된 내용도 원래 처음에는 요청하셨지만 당장에는 운전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자 관련된 내용 사항들은 빼서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 5천 정도 마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3천에 2대 관련된 것은 2천씩, 그 다음에 수술비로서 1,000만 원 이상을 좀 더 보완을 하시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후유장에 빵빵하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수술비 관련해서 빵빵하게 다 넣어드렸고, 골절 관련돼서도 빵빵하게 넣어드렸고, 배상 책임도 딱 넣어드렸고, 실손 관련된 내용 사항들 딱 해드렸고, 이렇게 딱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진구치는 이런 보험을 어떤 보험이라고 하냐면은 진구치 마음이 편안해지는 보험이라고 불러요. 음.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이런 거 나오나요? 저런 거 나오나요? 이런 거 다 물어보실 때 어떤 것이든지 웬만하면 다 나올 수 있다는 내용 사항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일당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넣어드리지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나 그냥 웬만하면 제가 2번 일당은 잘 넣어드리잖아요. 상해 2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안에다가 넣어드리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2번 일당은 진코치가 그닥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6세 93년생인 남성에 대한 설계안인데요. 요거 남성에 대한 설계안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나에 대한 내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나에 대한 내용, 여성에 대한 걸로서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금 길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니즈가 분명히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상담에 대한 니즈가. 진구체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저기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카톡에다가 진코치 한글로 쓰면은 진코치가 나와요. 거기서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있는데 전화는 제가 거의 못 받습니다. 전화는 거의 못 받고 문자로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코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